분명히 제가 볼 때는 영화 같은 얘기지만 혹시라도 이화영한테 내부에서 접근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영치금 계좌 다 털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접견 기록까지 다 봐야 돼요. 주변인들까지. 그리고 이화영 본인 접견을 136회 일반 면회를 136회 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는 녹음이 안 돼요. 예.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상 걸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침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제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일반 면회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도 있고 10분밖에 안 되고 녹음이 돼요. 네, 일반 면회 한 136회 관한 녹음 기록은 이미 검사들이 다 분석했을 거라고 보고요. 예. 네, 근데 이 상황을 아마 이재명도 알 거거든요. 예. 거기서도 전 뭐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재명 아무리 머리 굴려도 뭐 적어도 이제 왜냐면 비법률가들이 이제 일반 면회를 가는데 뭐 형님 막 이거 내가 들었는데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이화영 와이프가 와서 또 소리 쓸 수도 있고 못 모르고 변호사 도움 안 받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 거기서도 나올 게 있을 거고요. 제가 볼 때 이화영 주변에 구치소 안에서 뭐 이렇게 접견 대기할 때 이럴 때 만나는 관계들, 동선 겹치는 사람들의 영치금 계좌까지 이거는 다 털어야지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거 털으면 진짜 재밌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네,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제가 볼 때는요 검사님들 다 파악하고 있어요. 검사들이 파악하고 있다. 검사들은 네, 머리 꼭대기에 있고요. 아무리 머리 굴려도 소용없고 그리고 그 이재명 딴에는 머리 쓴답시고 조서에 날인 거부하는 거 했잖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 검사들이 그걸 예측을 못했을까? 예측 못한 척하고 되게 당황한 척하고 사법방해라고 발표도 하고 하지만 못했을까요? 이재명은 뭐 들고 있나 패 보러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방어 논리 세우려고 서명은 안 하고 확인만 하고 제시하거든요, 보통. 그리고 이제 상대방 진술 가지고 이제 질문하고. 근데 얘는 이렇게 말했는데 너 어떠니? 이 문서는 뭐니? 이 사진은 뭐니? 그때 연락 통신 기록 보니까 이렇던데 너 이때는 누구랑 통화한 거니?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보여주면서. 그 패를 다 확인했다고 자신만만하게 지금 조서 날인 거부하고 온 것 같은데. 그것뿐일까요? 그 머리 꼭대기에는 검찰이 다 파악하고 있다. 검사들은요, 제가 경험한 검사들은 특히 이런 공안 특수 이쪽은요, 진짜 그 저인망식으로 밑바닥을 한 달 동안 장맹을 하면서 진짜 박범계 사건 할 때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구나. 우리는 왜 답답하다 이러는데. 네, 답답하다고 하는데 진짜 밑바닥을 싹 훑어요. 정말 조용히. 네, 아무도 모르게. 네. 경찰 수사랑은 좀 다르죠, 양사는. 네. 근데 그런 유능한 검사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바보 같은 검사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막 뭐 이렇게 막 여기저기 이상한 거 흘리고 신성식인가 뭔가 뭐 이런 거 옛날에. 그게 다 문재인 정권 때 이렇게 그 능력 없는 검사들이 그런 짓을 했지. 다 조용히 훑어놓고 처형합니다. 이거는 소환은요. 그냥 피의자한테 방어권을 행사했다, 너 기회 줬다, 요구 정도 하려고 부르는 거지. 그 진술이 필요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지. 어차피 뭐 묵비권하고 뭐 진술 거부하고 이런 거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수원지검이 얘기하잖아요. 객관적 증거로 다 할 수 있다고. 이화영 진술 번복하든 말든. 하니까. 네. 제가 볼 때 그 객관적 증거에는 살살 언론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뭐 대북 송금 관련된 뭐 관계자들 진술이나 통신 기록이나 뭐 금액, 금융 이제 뭐 흐름이나 이런 거 외에도 제가 볼 때 구치소 내 어떤 여러 가지 그 사후 작업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이때부터는 범죄의 중대성이 아니라요.
사법 방해를 시작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로 갑니다. 그렇지. 예. 네. 여기 것도 제가 볼 때는 다 확보했을 거라고 그것까지 예, 확보했을 네. 거다. 영치금 내역 어떤 놈이 와서 영치금을 쐈고 어떤 변호사가 접견을 했고 그다음에 교도소 내에서 이제 동선 겹치면서 뭔가 쏙닥이거나 쪽지가 건네주거나 이런 것까지 파악을 했을 것이다. 네. 야.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엄청 날카로운 여자 검사님 한 분은요. 네. 중국 사건에서 네. 제가 입회 들어갔다 놀랬는데 네. 쪽지 보여주더라고요. 와. 이 안에서 피해자 이거 누구한테 전달했죠? 그럼 완전 당황스럽거든요. 당황스럽지. 몰래 네. 전달해 줬는데 그게 나와. 그거 야, 다 확보한다니까요. 확보를 하는구나. 야, 암암리의 이화영 교도소에다.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이 우리가 답답한 건 왜 감옥 못 쳐넣냐? 다 성질나서 답답해서 아주 심장병 걸리겠는데 이제 곧 감옥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검사들이 네. 뭐 정치적 상황을 보고 시기 조절 이게 아니라요. 네. 검사들은 생각보다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수뇌부 정도고요. 네. 기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어쨌든 법관이 판단을 하거든요. 네. 법관한테 명분을 줘야 돼요. 음. 아까도 청원 초장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안심이 되게 네가 얘를 구속을 해도 나중에 반드시 징역형이 그 이상 나올 사건이고 대국민적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거야. 특히 이렇게 주목받는 사건인데 그것을 법관의 부담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로 보여줘야 돼요. 그것을 아주 신중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아주 밑바닥까지 조용히 훑고 있다. 네. 이미 어느 정도는 다 훑었고. 네. 제가 박범계 사건 때 제가 정확하게 9월 28일 뭐 이쯤에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서 사건이 촉발됐거든요. 예. 그 2명 네. 실행행위한 2명 구속된 게 11월 2일이에요. 네. 체포한 게. 한 달 동안 도대체 검사들 뭐하나 저는 답답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곧바로 가서 진술했거든요. 불려가서 바로 진술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녹화 다 했어요. 검사님께서 저 간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지역사회에 그 암암리에 당연히 그동안 공공연하게 주고받아왔던 공천 헌금, 매간매직, 그 불법 선거자금에 대해서 대놓고 난리치는 거 보고 심지어 지역사회 뭐 선배 변호사님들 막 이런 사람들도 김소연 쟤 또라이 아니야? 라고들 했대요. 근데 그 정도로 저는 순진했어요. 왜 신난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죠. 누가 선거와 관련해서 돈을 주고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 우리 상식을 믿으면 안 돼요. 이놈들한테는. 네, 근데 너무 당연한 저는 법에 당연히 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 자금 수수하거나 알선 지시 다 하면 다 무조건 처벌이거든요. 중형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법을 배운 대로 이거 문제다라고 박범계한테 지적을 했고 근데 박범계가 난리를 치고 저를 찍어 눌렀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공소시효 전에 반드시 수사할 기간을 최소 2달 정도 확보해드리고 제가 검사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오픈을 하니까 저거 또라이인가 다들 그랬대요. 왜냐면 너무 이거는 막 핵폭탄을 건드린 거라서 왜냐면 여야 할 것 없이 어쨌든 되게 나쁜 관행으로 지역 시구인 의원들 줄 세우고 하는 게 그동안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막 서로 못 건들리고 있던 것들이었는데 이제 이런 관행을 아예 제대로 지적을 하니까 되게 놀랬고 검사조차도 저를 만나서 딱 하는 소리가 처음에 딱 앉아서 시작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심지어 돈 요구했는데 돈 주지도 않았잖아요. 이래요. 그런 것까지 다 파악했구나. 아니 저는 안 줬어요. 전 범죄인데 제가 돈을 왜 줍니까? 1억 달라고 하는데 안 줬어요. 그러니까. 네, 쫓아다니는데 안 줬습니다. 네.
이거 범죄라고 그랬더니 감옥 갈 사람 여기 있다고 하면서 끝까지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물증만 확보하고 전 안 줬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알고 봤더니 피해자가 있었던 거예요. 저랑 같이 캠프 썼던 구의원께서는 그때 당시 4천만 원을 뜯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 돈도 안 줬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고 검사님이 상당히 부적절한 질문인데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서 제가 혹시라도 소위 말하는 그 내부 고발자들 중에 내부 고발을 사칭한 사람들 중에 불법에 함께 부역하고 실컷 다 해먹고서는 나중에 기분 나빠서 미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고 분탕 치고 나가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네, 뭔가 삔또상해서 자기가 뭔가 빈정상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지가 선거 당선도 되고 이익 다 취하고 나서 이기적으로 뭐 이러는 건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는 그렇게 말 많이 했어요. 변호사인 김소연이 시의원을 할 정도가 아닌데 시의원 되고 나서 얍삽하게 이걸로 이슈 잡아서 번개 치고 국회의원 하려고 욕심 부리는 거다. 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저는 뭐 여러 번 말했지 늘 밝혀 저는 아무 생각 없고요. 그때 이거 밝히고 저는 시의원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너무 지저분해서 선거판 너무 지저분하고 정치판 돌아도 안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딱 하길래 제가 검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검사님 제가 아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하여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하거나 지시하거나 알선만 해도 당연히 기수범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돈을 안 넘기면 뭐 미수라는 얘기냐 아니면 처벌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냐 내가 아는 법하고 너무 다른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검사님이 판단하셔라. 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냥 제가 혼자 자화자찬을 하자면 저의 이 교과서적인 답변에 검사님께서 저의 진정성을 확인하시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수사하셔서 한 달 후에 딱 구속하고 조금 있다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구속 기소했어요. 한 달 후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하시고 네. 검사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범죄자를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네, 검사를 믿어봐야 되겠네요. 예, 답답한 거 우리가 조금 참읍시다. 김소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네요. 우리는 왜 답답해 환장하잖아요. 저도 지금 제가 하니까 하수네 이봉규가 왜 빨리 안 잡아넣습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밑바닥을 조용히 다 훑고 있고 어느 정도 다 훑어놨다. 검사들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자기가 경험한 걸로 얘기해 주니까 또 그러네요. 우리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네, 마치겠습니다. 무섭네요. 예.